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3주 정도 강의를 안 했는데, 네, 그동안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죠. 네, 2주 정도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준비를 하고, 나머지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이제 장학금 신청이나 이런 거 할 게 있어서 잠깐 이제 좀 늦었습니다. 네, 사실 좀 놀기도 많이 놀았고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저는 진짜 웹 개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뭐 이름만 들으면은 뭐 그렇게 막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나는 이 컨텐츠를 중앙정렬시키고 싶어 라던가 또는 이제 내가 배경화면을 준 상태에서 로그인 폼을 만들었는데 그 로그인 폼을 중앙정렬해서 보여주고 싶어 할 때 이제 자주 쓰는 정말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중 하나예요. 자,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말로 해서는 우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div로 클래스명을 하나 줄 건데 그거를 이제 컨텐츠라고 줄게요. 자, 컨텐츠 이제 div 줬으니까 한번 달아줘야겠죠? 자, 저장하고 자, 이제 default.css 파일로 넘어와서 자, 클래스니까 닷을 써주고 자, 컨텐츠 그리고 대괄호 열어주고 자, 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컨텐츠라는 div를 어떻게 브라우저 사이즈별로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맞게 중앙 정렬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워온 포지션 속성과 그 포지션을 써서 이용할 수 있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속성과 자, 그 다음에 마진 속성을 이용해서 내가 중앙 정렬하고자 하는 그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먼저 이제 줄 텐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렐레이티브랑 이제 또 앱솔루트 속성 있죠? 자, 여기서 뭘 써야 되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앱솔루트를 쓰게 되면은 브라우저 전체의 좌표를 가지고 놀 수 있게 되고, 자, 여기다가 렐레이티브를 주게 되면은 콘텐츠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 이 크기 안에서만 놀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 전체의 화면을 비례해서 그 화면 사이즈에 맞게 중앙 정렬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써주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컨텐츠의 포지션은 모든 브라우저의 좌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앱솔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레프트랑 탑을 배웠죠. 레프트 50%, 그 다음에 탑 50% 줄게요. 자, 여기서 탑이랑 레프트를 왜 픽셀 값으로 안 주고 레프트 값으로 주냐? 퍼센테이지 값으로 주냐? 픽셀 값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픽셀 값으로 주면은 고정 위치죠, 고정 위치. 그쵸?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50픽셀 줬어요. 50픽셀 주면은 자, 일단 보드를 제가 줘볼게요. 보드 1픽셀 솔리드 샵 000 검정색으로 보드 값을 준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크기도 좀 줄게요. 크기 150픽셀, 헤이트 150픽셀 이렇게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쳐하면은 자, 이렇게 뜨죠. 근데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줄 경우에는 자, 퍼센테이지를 줄 경우에는 우리의 화면 사이즈에 비례해서 네,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켜둔 브라우저의 화면 사이즈에 비례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옮기게 돼요. 즉, 이것은 유동적인 어, 크기를 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픽셀을 주게 되면은 방금 전처럼 화면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집니다.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도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고정 위치를 가진 어, 컨텐츠일 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동적인 각 사용자별로 다른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가진 사용자별로 어, 컨텐츠를 유동적인 위치에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이 주황 정렬 기술을 쓸 때는 이렇게 위드스와 헤이트 값이 정해진 컨텐츠여야 돼요. 위드스나 또는 헤이트 값이 정해지지 않은 컨텐츠일 경우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 기술은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크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크기 값을 가지지 않았다. 그럼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일단 보면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값을 적용시켜 줬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그림판을 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디로 표현됐죠? 여기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50%,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 멀어졌어요. 그쵸? 보기만 해도 알겠죠. 그쵸? 이렇게 멀어졌어요. 아,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죠. 이렇게 탑과 레프트가 50%씩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멀어졌는데, 그렇다면, 자, 이 면을 기준으로 이것을 10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의 절반을 자른 나머지 이 50%가 이 옆으로 50% 이동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면을 100%라고 가정하고 나머지 이 50%를 위로 올리면은 그쵸? 위로 올리면은 여기쯤 되겠죠? 이쯤 돼서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보이는 이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거를 이제 마진 값으로 주는 거예요. 자, 레프트와 탑을 50% 줬으니까 이거를 다 절반씩 한번 잘라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자른다는 의미는 이 150 픽셀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이죠? 75 픽셀이죠. 75 픽셀. 자, 그럼 우리 항상 마진 값을 줬는데 마진 값의 양수의 값만을 줘왔어요. 그쵸? 이번에는 음수의 값을 줘볼 거예요. 여기다가 75 픽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줬으니까 일단 여기 이제 이 방향이 맞고 00 그다음에 9시 방향으로 75 픽셀. 자, 여러분들 다 이거 아시죠? 왜 이렇게 주는지 아시죠? 자, 위, 오른쪽, 아래, 그리고 이게 왼쪽인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 값을 줬으니까 레프트 값을 줬으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마이너스 75 픽셀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50%를 줬으니까 또 위에서 75 픽셀을 깎아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방금 그림판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레프트의 절반을 왼쪽으로 옮기고 또 탑의 절반을 또 위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화면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150 픽셀을 줬으니까 그 150 픽셀의 절반 값인 마이너스 75 픽셀을 깎아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보는 그 웹 브라우저 상에서 이 웹 브라우저 상의 사이즈에 맞게 정중앙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정말 쉽죠? 네, 이게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자, 일단 이 가운데로 배치시키는 이 소스의 기술은 일단은 이렇게 가로 세로 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보통 컨텐츠의 크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준 이유는 우리가 브라우저 전체에 영향을 받는 중앙 정렬을 만들 거기 때문에 렐레이티브는 이제 이 컨텐츠, 만약에 렐레이티브를 줬다면 이 컨텐츠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 크기 안에서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중앙 정렬을 표현하는데 이 컨텐츠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div를 웹 브라우저에 이제 중앙 정렬을 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쵸? 이 안에서만 놓는데 어떻게 중앙 정렬을 해요? 그쵸? 이 안에서 중앙 정렬을 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코가 막히네요. 자꾸. 근데 이제 렐레이티브를 주지 않고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은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브라우저 전체 좌표를 가지고 노는 거니까 브라우저의 크기에 맞게 우리가 이 컨텐츠를 이 div 컨텐츠를 중앙 정렬 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사용해야 쓸 수 있는 레프트와 탑 속성을 이용해서 레프트는 50% 옆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가고 또 탑을 50%를 줌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50%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50%,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0% 이동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반의 50%를 또 깎아서 25%로 만들어주자 하면은 이렇게 얘네가 가진 값, 그러니까 위드스와 헤이트 값을 마이너스 절반 값인 마이너스 75픽셀씩 깎아주면은 브라우저에 중앙 정렬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이 기술은 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찾았다고 하더라도 어, 이 소스를 이 소스가 좀 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소스를 쓰게 되면은 단 4줄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호환성이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속성이 나온 지 최신이기 때문에 최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익스플로러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해야 그 익스플로러의 사용자가 중앙 정렬된 콘텐츠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제 포지션이라는 속성이 최근에 나와서 익스플로러 10 버전 이상에서만 볼 수 있다면 그 이하 버전에서는 이 포지션 속성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길어지더라도 호환성을 위해서 낮은 버전의 이제 익스플로러 사용자 또는 낮은 버전의 어떤 막 크롬 막 이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스가 길어지더라도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호환성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아주 예전에 개발된 속성들 CSS 속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중앙 정렬 강의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주 사용하게 될 소스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왔던 어, 네, 이렇게 글로 말하지 말고 이미지 페이지를 직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제가 강의를 찍으면서 많이 미흡해가지고 한 20번 정도 더 찍은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20번 찍고 나머지 한 개 성공한 이 강의를 자, 지금 제가 이제 드디어 찍었네요. 지금 살짝 지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자, 제가 오늘 한 이 강의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봬요.